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해 알아봤지요. 네, 우리나라는 경공업, 중화공업,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며 빠른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성장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성장한 건 맞아요. 여기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195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총생산 그래프인데요. 국내 총생산이란 한 나라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내 총생산이 높아질수록 경제도 성장하지요. 그래프를 보면 매년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는 게 보이지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1인당 국민 총소득 변화입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한 명의 국민이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를 말합니다. 당연히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높아지면 우리 경제도 성장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도 올라가고 있으니 우리 경제는 성장했던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우리나라는 경제가 성장했으니 우리 사회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항상 행복했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지요. 오늘은 우리 사회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 사진을 봐요. 이 사진은 1997년 신문 내용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IMF 구제금융 요청. IMF에 급하게 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성공하면 돈도 갚고 이윤도 얻는 방식으로 많은 산업을 일구었어요. 경제 성장이 지속되다 보니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몇몇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여러 나라들이 투자한 돈을 빼갔고 결국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외환 위기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결국 IMF에 외환을 요청했고 그 덕에 외환 위기는 넘겼지만 이후로 실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많은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었겠네요. 우리 아빠한테도 당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살기 힘들었대요. 맞아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경제가 나빠지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자연히 근로자와 경영자 사이의 갈등이 확산되었지요. 이를 노사 갈등이라 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겠네요. 경제가 나빠지면 회사에선 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또 월급을 깎을 테니까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되거나 월급을 깎이지 않으려 할 테니 근로자와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들은 다툴 수밖에요. 또 실업도 큰 문제입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 힘들어지지요. 저희도 몇 년 뒤면 대학교도 다니고 취업도 해야 할 텐데 일자리가 부족하다니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 뉴스를 보면 농촌에는 오히려 사람이 부족하다네요. 청년 실업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이지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동했고,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도시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었지요. 그리고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또 있어요. 소득 격차가 커진 거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제법 됩니다. 이런 것을 소득 격차라 하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더 많이 성장할수록 이런 소득 격차가 더 커져갔어요. 이 신문 기사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라고 적혀 있지요. 빠른 경제 성장이 계속되다 보니 뭐든지 빨리빨리 만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해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지요. 무조건 빨리 만든다고 좋은 것이 아니네요. 이 사진을 보세요. 쓰레기가 가득하지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되었고
에너지 자원 또한 매우 부족해졌어요. 선생님, 환경오염이라 하면 쓰레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도 있잖아요. 맞아요. 환경오염도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지요. 선생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해서 좋기만 한 줄 아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떠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잘 떠올려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공책에 정리해 볼까요? 정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선생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외환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외환위기는 이미 극복되었으니 다른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간 갈등을 뜻하는 노사 갈등도 있었어요. 또 일자리가 부족한 실업 문제도 큰 문제지요. 농촌 일자리 문제도 있었어요. 경제 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면서 일어난 일이지요.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커지는 빈부격차는 큰 사회 문제입니다. 자원 부족과 환경 문제도 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제 성장으로 나타난 문제들 중 외환위기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므로 빼고 노사 갈등, 실업 문제, 농촌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자원 부족,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경제 성장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지요. 과제를 낼게요. 왼쪽에 경제 성장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어 두었어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사례를 찾거나 스스로 생각해서 공책에 적어 봐요.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 방법에 대해 그 사례로 찾거나 자신의 생각을 적어봤나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았어요.